안녕하세요. 캘리트 부동산 그룹의 헬렌 전입니다. 요즘 한창 이사철이 시작되어서 집 구매와 매매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이 융자 승인 여부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즈웨이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입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융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이자율 또 다운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으신데 FHA 융자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요즘 FH 융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신문에서 한번 FH 융자가 이제 영주권자 이상밖에 안 된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이 FHA 융자라는 거는 이제 정부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 융자, 흔히 말하는 정부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안내를 손님분들께 여기 이제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자, FH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세요. FHA, FHA. 그런데 정확하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우선 저희가 FHA 융자 하면은 적은 다운에 좀 낮은 크레딧 점수 이렇게 좀 뭐 조건들이 안 좋아도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정부 융자는 다운페이가 미니멈 시작이 3.5%부터 시작하시고요. 크레딧 점수도 580점부터 시작을 하세요. 물론 아주 낮은 점수는 은행 서류 심사관들도 이제 매뉴얼 언더라이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미니멈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낮고 다운페이가 낮은 비례에 비해서 이자율이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FH 융자는 5월 25일부로는 영주권자 이상, 그러니까 영주권자부터 시민권자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또 다운페이가 좀 부족하시는 분들, 또 신용 등급이 조금 낮으신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은 있죠, 또. 그럼요. 네, 이제 융자 프로그램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융자라는 거는 내 상황과 나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거거든요. FHA라는 융자가 모든 분들한테 다 삐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 FHA 융자로 알아봐 주세요. 손님분들 그냥 처음부터 전화로 문의하시는 그러세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신문이나 광고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FHA라는 융자는 정부에서 제가 보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들어가요. 그 보증금이 융자 금액의 1.75%라는 업프런트 피가 들어가고요. 물론 이 큰 금액은 파이낸스, 융자로 금액으로 롤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보험료가 업프런트 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달 내는 몰게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있죠. 네, 그거는 컨벤셔널 일반 융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융자도 20% 이상 다운하지 않는 분들은 그 몰게지 인슈런스가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이 FH의 장점과 이제 단점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장점만 있냐? 아니죠. 다 단점만 있냐? 그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장점을 먼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적은 다운 3.5%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좀 낮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좀 낮아도 우리가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인건비의 지출이 조금 더 높아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우징에 대한 익스펜스가 나가는 거 플러스 뭐 자동차 페이나 뭐 학생 융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룸이 더 많아요. 보통 일반 융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보증금 1.75% 업프런트 피가 붙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달 내야 되는 20%를 다운하지 않으면 내는 컨벤셔널 융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융자처럼 몰게지 인슈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몰게지 인슈런스가 크레딧 점수 상관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매달 나가는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몰게지 인슈런스가 재용자라거나 집을 팔기 전까지는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용자 같은 경우는 집에 에퀴리가 20% 찼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손님들이 문의하시는 게 그럼 몰게지 인슈런스 나중에 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그렇죠. 근데 FH 융자는 그게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추후에는 크레딧도 좀 더 좋아지고 인컴도 조금 더 좋아지고 집 에퀴리도 쌓이면 재용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이 프로그램을 좀 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FHA하고 컨벤셔널 융자가 있잖아요. 네. 두 개 좀 약간 더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FH 융자는 미니멈 다운페이가 얼마냐? 3.5%입니다. 근데 컨벤셔널은 얼마냐?
물론 3%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음. FH보다 더 낮네? 하지만 인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부터 20%, 뭐 30%, 40%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용 점수는 몇 점이 미니멈이냐라는 질문을 또 하시죠. 그러면 FH는 580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컨벤셔널 융자, 일반 융자는 620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또 몰개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FH에는 무조건 20%를 다운하시던 30%를 다운하시던 몰개지 인슈런스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융자는 저희가 20% 다운하시면 몰개지 보험료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3%부터 20% 미만의 다운페이는 몰개지 보험료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조건으로 이제 가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온 그 자격 조건이 이제 FHA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부터 시민권자까지 가능하시고요. 정부 융자니까요. 그리고 일반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주권,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다 가능하십니다. 이자도 우리가 낮은 크레딧 점수 하면 FHA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80점이나 620이나 물론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더 이자가 낮아지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나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점수에 비해서 이자율이 좀 낮다라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요. 컨벤셔널 이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떤 조건으로 결정이 되냐면 크레딧 점수, 다운페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 론하고 FH 론하고는 굉장히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보통 먼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내 상황과 내 이제 인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상담을 하시면 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그래도 FH 융자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낮아, 혹은 나는 다운페이가 좀 모자라 하셔도 가능한 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진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자가 고금리예요. 지금. 맞아요. 그거와 동시에 이자만 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집값도 올랐죠? 집값 올랐죠? 네, 맞아요. 그것만 올랐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텍스가 올라요. 맞아요. 집의 세금이.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보험료가 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팩트들을 볼 때 모든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융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융자를 좀 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FH라는 융자가 이제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진짜 많이 알아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기프트로도 가능하죠. 선물 받아서. 네. 예전에는 FH 융자 같은 경우는 기프트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 까다로웠냐면 기프트 펀드를 주시는 분, 내 가족분이셔야 되는데 그분의 뱅크 스테이먼이 들어갔어요. 좀 어렵네요. 심사관한테.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이 어떤 돈을 가져와서 그렇죠. 다운페이를 쓰는지 서류 심사관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분한테도 좀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괜히 뭐가 예. 잘못될 수도 있을까 내 싶죠. 언니한테 돈을 받기로 그죠. 했는데 우리 언니의 뱅크 스테이먼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다 출가를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 서로 부분에 서로.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 네. 이제 좀 FH 융자에서 좀 좋게 바뀐 부분은 뭐냐면 도너의 뱅크 스테이먼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좋아진 점이 많이 굉장히 있네요. 좋아졌어요. 서로 부담도 없고. 맞아요, 약간,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 융자도 기프트는 항상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가족 간에. 그쵸. FH는 그게 까다로웠지만 이젠 풀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자,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걸 알아요. 알죠. 알기 알아야죠. 때문에 일반 융자도 그렇고 이제 FH 융자도 그렇고 융자 금액이 할 수 있는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융자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론 리밋이라고 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52만 4,255불에서 68만 8,850불까지 되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는 카운티별로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풀튼 카운티는 집값이 더 비싸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귀네 카운티도 그렇고 많이 오르는 지역은 융자를 우리가 68만 550불까지 해줄게 라고 리밋을 정해놨고요. 어떤 다른 카운티들은 이 집은 집값의 이제 미디안 밸류 자체가 좀 낮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52만 4,250불까지 내가 융자를 해줄게 라고 정부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밀리언짜리 집 사서 80만 불 융자할 때 FH 융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FH 융자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죠? 크레딧 점수가 내가 좀 보통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적은 다운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보시는 그 인컴 투 내 인컴이 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학생 아이들도 코사인해줬고 조금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프로그램이고요. 내가 컨벤셔널 일반 융자 같은 경우는 FH 말고요. 일반 융자. 이건 내가 크레딧 점수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다운은 적당하게 할 수 있고 인컴 투 대 지출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 융자에만 포커스 두지 마시고 양쪽을 다 비교해 가시면서 나한테 맞는 융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명확하고 간략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정보를 가지고 많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DM 주시거나 저희 회사 이메일을 주시면 좋고요. 또 미사송님에게 이메일 주셔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